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예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토박이 의정부 지리에 능한 민성부동산의 권소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네. 시세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네. 전세가 시세가 제법 올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매가는 크게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전세가가 요새 계속 이렇게 오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매수분들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우선 전월세를 살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세하고 월세 금액들이 지금 상당히 오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 단지도 시세들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로 인해서 여러 다툼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없는지. 다툼 정도는 아닌데요. 저희가 2년 대비해서 24평 기준으로 전세가가 5천만 원 이상 지금 올랐기 때문에 계약갱신권을 쓴 계약이 거의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 2년 이후에 5% 이내 금액을 상환해서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부동산 현장에서도 대부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한 재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하고 임차인분이 서로 통보를 해주셔야 하고요.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거나 직계 존비 속에 그 실거주 사유가 없다면 2년 더 연장해줘야 되는 그런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협의에 따라서 5% 이상 되는 금액을 협의하고 시세에 맞춰서 계약하는 재계약 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아실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네.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네. 한 번 더 자연스럽게 그냥 지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초 계약 이후에 5% 이내로 상환해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을 재계약이라고 할까요?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5% 이상 상환하고 두 분의 합의에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하는 재계약도 재계약일까요? 재계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용어가 서로 재계약인데요.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좀 성질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조건이 변동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쓴 재계약, 그리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재계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제 통보를 서로 임대인, 임차인분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기간 보증금이 동일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전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셔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하는데요. 5% 이내에서 증액하셔야 하고요. 기존 계약의 연장이고요. 한 번 더 연장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도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전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요.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거 1회만 더 사용하시면 계약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점에 나가실 건지 아니면 시세에 맞춰서 재계약을 하실 건지는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 만기가 되고요. 임대인, 임차인분이 5% 이상 아니면 뭐 시세에 맞춰서 계약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계약은 기존 계약은 종료가 되고 이제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재계약은 이전에 말씀드린 계약갱신 재계약하고 다른 부분은 전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하고 협의하에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고요.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네. 기간 상관없이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맞는 건지?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림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최초 계약이 21년 2월 4일이고요. 계약 만기가 23년 2월 3일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에 서로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 계약 2년 사시고 묵시적 갱신 2년 사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래 살고 싶은 임차인이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해서 사시는 게 참 좋겠죠. 묵시적 갱신을 해서 잘 거주를 하다가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네. 집을 급작스럽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때는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갱신을 사용한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는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협의 보는 일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 이유는 임대인이 너무 이제 그 협조를 안 해주시거나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본인이 그냥 보증금만 빨리 받고 나가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도 이제 수수료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에 조건의 변동이 없는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계약갱신권을 쓴 재계약일 때 계약서를 사실 꼭 써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나 이럴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꼭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증액됐을 때는 그때도 재계약서를 쓰셔야 되고 감액되는 경우에는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은행에 또 서류를 내야 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쓰기는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문자나 뭐 카카오톡, 전화로도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모두 내용이 그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요. 이게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건지는 꼭 쓰셔야 되고요.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을 쓰시고 갱신 기간 날짜를 이렇게 하고 쓰시면 되고요. 당사자 협의에 의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금 3억에 확정하여 계약 연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밑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임대인이 보낼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또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계약서는요, 기간이나 조건 변동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서이고요. 이제 밑에 특약사항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본 계약은 22년 8월 31일부터 24년 8월 30일 전세보증금 3억 5천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것을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여 계약하기로 한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대항력 등 모든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계약이다 라고 두 개를 꼭 넣으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나서는 잔금일날 직접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떼셔서 중간에 어떤 근저당이나 기타 제한물건 설정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없다면 증액된 보증금 입금하시고 그리고 확정 일자를 꼭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대한 금액을 다 받으시면 안 되고요. 추가된 그 금액만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확정 일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전입
전입신고는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전입신고하시고 점유를 하시면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말고도 확정일자라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확정일자는 이 문서가 이 날짜에 있었다고 공시하는 거로서 나중에 경공배가 진행되는 경우에 제일 1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22년 2월 4일 날 계약하고 확정일자 바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22년 4월 5일 날 잔금하시고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의 모든 그 권리가 살아나는데요. 만약에 그 전입신고하고 점유만 하시면 내가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대항을 하는 것이지 1순위로 해서 돈을 받는다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추가로 확정일자 받으셔야 이후에 근저당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순위 배당을 먼저 받아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24년 1월에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갱신하고 나서 뭐 언제든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뭐 보증금을 3개월 있다가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처음에는 계약 갱신권을 썼다가 번복을 하셨습니다. 최초 계약 만기 전에 다시 나는 나가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월세를 사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월 임차료 부분 가지고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9년 3월 4일에 월 임차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만기는 21년 3월 9일이에요. 그런데 임차인께서 21년 1월 5일 날 한 만기 한 2달 전에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정이 생겨서요. 21년 1월 28일 날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통보 내용이 그 다음 날인 21년 1월 29일 날 집주인에게 도달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대인은 본 계약이 2021년 3월 9일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때부터 3개월 뒤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효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차인은 아니다. 내가 통보를 한 1월 29일 기준으로 3개월 있다가 보증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다툼을 하게 됐고요. 1심, 2심에서는 임대인 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초 계약 만기인 3월 9일 이후부터 3개월 있다가 보증금하고 나머지 뭐 비용을 주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서 임차인의 그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만기인 21년 3월 9일부터 3개월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그 통보가 도달된 21년 1월 29일부터 3개월 뒤인 2021년 4월 30일에 임대인이 보증금하고 뭐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줘라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임차인분이 이제 사정에 의해서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했다가 이제 번복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로부터 3개월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다툼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